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의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과 상황이 있지만 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제시 리버모어의 말 제가 가끔 전해드리죠. 주식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낚시를 다닐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방어주 성격으로 트럼프를 피해야 되고 또 전국 상황을 피해야 되고 그런 공통점이 또 엔터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회복하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엔터주 고생 많이 고생 그동안 사실 그죠 꽤 주가 그죠 네.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JYP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올해 엔터가 1, 2, 3분기 다 이제 실적을 하회한다. 네. 실적 쇼크라고 하죠.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사실 엔터가 성장주인데 성장이 안 나온다. 그 배경은 앨범이 역성장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계속 엔터가 올해 내내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이제 휴먼 리스크라고 하는 네. 여러 이슈들도 그렇죠.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렵던 마당에 갑자기 3분기에 JYP가 이제 실적 어닝 서프를 냅니다. 배경이 사실 MD에서의 서프라이즈인데요. 보통 우리가 MD라고 하면은 이제 응원봉 같은 콘서트를 할 때 네.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팔리는 그런 굿즈 같은 그렇죠. 물건들이 이제 MD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진이 좋은 MD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 실적이 갑자기 잘 나온 거죠. 기대치보다 네. 100억 원 가량 영업이익이 더 상회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석 즈음부터 이제 JYP를 중심으로 엔터 3사들이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엔터들이 너무 급하게 오른 감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부터 네. 좀 자유롭고 상대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적과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최근에 조금 과하게 너무 빨리 오른 감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꺾여서 내려오던 시점들이 여러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여러 이슈가 그다음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JYP 실적이 그 당시에도 계속 조금 부진하면서 사실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결자 해지라고 JYP 실적이 다시 좋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터주에 주목하는 것은 그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그다음에 누가 컴백하고 이런 거죠.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시장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사실 이제 가수들이 컴백하고 아티스트 컴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컴백을 한다, 신인이 데뷔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가 급하게 또 반응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컴백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오냐 기대가 되는 이제 아티스트의 컴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방탄소년단이나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앨범 잘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더 공연을 많이 할까, 그렇죠. 얼마나 공연 모객을 더 키울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컴백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이제 이 가수가 컴백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공연 일정을 앞으로 공개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업별로 살펴보죠. 엔터주 가운데 JYP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이브 얘기를 먼저 했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JYP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JYP에 기대감이 있고 하이브는 사실 노이즈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JYP가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기대 가지고 이제 올랐다고 했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요? 또 이후에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건가요? 1, 2, 3 엔터 4사 중에서 3분기 실적이 YG도 사실 기대치보단 잘 나왔습니다만 유일하게 어닝 서프를 크게 낸 회사였습니다. 네. 다 이제 실적이 안 좋던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상에서 잘 나왔으니까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점도 있고요. 이게 좀 탄력받아서 올랐었던 거는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투어 일정을 발표했는데 사실 횟수는 달라지진 않았어요. 원래 예정했던 일정이었고 20회 정도 하겠다. 근데 그 일정들이 다 전석
스타디움,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의 규모로 발표를 하다 보니 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공연 모객 일정을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당연히 인기 많은 그룹이고 좋은 그룹인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팬덤이 어디서 늘어났지?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그 공연은 이제 글로벌이랑 같이 포함된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본에서는 공연을 네. 크게 합니다. 일본이 이제 가깝기도 하고요. 네.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돔 같은 데서 크게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도쿄돔 같은 데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도쿄돔 너무 대단하거든요. 정말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공연 일정은 도쿄돔이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의 스타디움 투어를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시장에서 화답을 하기 시작하고 공연에서 그럼 누가 스트레이키즈만큼의 상승 여력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 넥스트 스트레이키즈를 네. 찾는 이런 과정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JYP는 사실은 그룹도 보지만 박진영 님을 보잖아요. 그죠? 네. 이 타이틀에도 많이 바뀌어갖고, 뭐, CEO가 아니라 그때 뭐였죠? 뭐 또, 최고 운영,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그 바뀌어가지고 그냥 네. 박진영 님이나 박진영 대표라고 하면 1월에 주가가 막 12만 원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10만 원 막 가고 그럴 때 50억 자사주 사겠다 그러면서 역시 박진영이야. 우리도 사야 돼. 그때 샀던 분들이 고생해. 제가 그때 1월 한 8만 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이제 그 자리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은 3분기에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4분기 내년으로 가면서 JYP가 가장 대표주니까 좋게 그러면 추정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은 모든 엔터사들이 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올해 너무 업황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이 역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저가 낮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내년에 또 좋아지는 이유가 올해 데뷔한 신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저연차. 네. 이런 저연차 가수들이 원래는 데뷔하고 나서 이제 뭐 최소 1년 반, 2년 정도를 지나야 해외 투어를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바로 데뷔하자마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바로 투어를 돈다든지 규모는 작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하는 과정을 좀 많이 내고 있어서 생각보다 저연차에서의 성장이 내년에 나오면서 수익성 좀 방어가 된다. 그럼 JYP도 당연히 내년에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이제 고려할 부분은 성장률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엔터 4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폭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조금 더 크고 이익 성장은 살짝 낮지만 그래도 기대할 모멘텀들이 오늘 지금 2시에 트와이스 또 신보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할 모멘텀들은 여전히 충분히 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내년 실적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는 지난 자료 내신 게 11월 14일인데 그때 목표가를 7만 7천 원 잡으셨는데 8만 1천 원 찍고 지금 7만 2천 원이니까 좋긴 한데 말씀하신 단기적인 좀 상승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가격으로만 전략으로 평가하면요. 네. 다음 이제 하이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기대감 전에 논란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네. 미니진 대표하고의 갈등, 최근에 또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 당연히 뭐 어도어에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뭐 또 소송한다 그러고 이슈가 있었고, 또 방시혁의 4천억의 비밀 IPO하면서 다지는 얘기 합니다만 그런 자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이제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관건이잖아요. 혹은 또 나올 게 있는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도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가에 영향을 좀 보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제 소송 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 우선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지금 이제 어도어 측에서도 새로 이제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게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소송 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잡음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법정으로 간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여전히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있고요. 애널리스트는 어도어 부분은 아예 그 밸류를 제외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실적부터는 아예 뉴진스 관련 실적을 다 뺐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뉴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진작에 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좀 외부 이슈에 주가가 더 많이 흔들리다 보니 뉴진스 같은 경우는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네. 계속 이제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는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방시혁님 같은 경우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는 어찌됐건 이번 건은 크게 걸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그렇죠. 보지는 네. 않습니다. 약간 좀 정서적인, 그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정서적인, 우리는 하이브 투자해서 10%만 올라도 좋은데, 그죠? 이게 단위가 벌써 4천억, 몇천억씩 오가니 그런 거라든지 법적인 사실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동이 걸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 보면 앞으로 볼 거는 이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다음에 BTS의 완전체가 언제쯤 이제 가동이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이슈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드니 앞으로의 일정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연입니다. 공연에서 누가 성장을 할까?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 오는 거 너무 다들 알고 계시고 방탄 오면 좋아지는 거 압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어떤 이벤트들이 또 있냐? 최근에 공연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수가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라는 그 가수입니다. 둘 다 하이브 소속이고요. 네.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신보 활동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올 텐데 공연에서의 성장을 상반기 중에 한번 기대해 볼 법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월 3일부로 위버스에서 새로운 멤버십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단가가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제 3,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멤버십을 출시했는데 이게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지금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1,000만 명의 MAU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일본, 미국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버스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국적은 동남아시아거든요. 이분들이 유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설정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가수들의 활동이 발생하게 되면 위버스에서 나오는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내년 1월 달에는 저희는 한국어니까 가수들이 라이브 영상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외국 팬들은 못 알아듣고 그냥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라이브 영상에서 실시간 자막 제공 서비스가 내년 1월 중에 출시가 될 텐데 구독하는 사람에 한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위버스 플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멤버십에서 좀 실적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내년 4분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기대 모멘텀이 많다. 네. 스위프트 경제학이라는 게 지금 유명하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결국은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공연이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전에 위축됐을 때 우리가 중국의 앨범 판매가 부진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앨범 판매보다도 공연과 MD 쪽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가 엔터 쪽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JYP 하이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SM도 좀 얘기를 하죠. 네. SM은 사실 YG는 블랙핑크라든지 최근에 로제 이런 걸 관심인데 SM은 그닥 그렇게 뭐가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이슈가 좀 있습니까? SM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이유가 네. SM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2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 네. 이벤트들을 딱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요. 아마 좀 최근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TV조선에서 트롯 아이돌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M에서 이제 트롯 아이돌이 아마 연말에 새로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대하는 거는 신인 걸그룹. 내년 1월, 2월 사이 정도에 데뷔를 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SM에서 가장 약점이었던 게 저연차 신인들이 너무 없다. 그런데 네. 1, 2년 사이에 저연차들이 많이 데뷔하고 생각보다 성과가 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스파의 뒤를 이을 신인 걸그룹의 데뷔가 내년 1분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SM은 지금 활동하는 가수들보다는 이제 뒤에 나올 신인들에서의 활동을 좀 더 기대를 해보신다면 여전히 SM도 기대할 이벤트들이 많다. 네. 엔터 빅4 가운데 YG 관련된 자료는 쓰신 거가 최근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엔터주들은 투자자이기도 하고 팬덤 분들이 왜
얘기 안 하냐 이러실 수가 있어서 YG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좀 분위기나 이슈는. 네. YG는 우선은 올해 아직 4분기는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1, 2, 3, 4분기 다 좀 적자를 내는 실적일 것 같아요. 이미 3분기까지는 적자였었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되게 자극적입니다. 흑자 전환이 바로 가능해지는데 이유가 사실 블랙핑크의 실질적인 컴백은 하반기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누가 있냐? 또 솔직히 이제 YG에서는 블핑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 올해 4월 1일에 이제 처음 미니 앨범으로 데뷔를 한 신인인데요. 이 신인이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해외 투어에 돌입합니다. 빨리 투어를 돌면서 인지도를 쌓아서 이제 수익화로 나아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앨범을 100만 장 가까이 파는 장당 100만 장. 생각보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YG도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급격한 개선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상반기는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하반기는 블랙핑크가 견인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 YG도 충분히 지금 모멘텀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터 빅4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이나 선호주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같은 얘기 했는데 올라버려서. 맞습니다. 이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하이브. 다만 하이브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엔터 3사 중에서는 솔직히 어떤 종목을 담으셔도 모멘텀들이 너무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제 저는 JYP나 SM 좀 추천드립니다. 중소형 엔터사들 중에 주목할 기업 있습니까? 이제 중소형은 아무래도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의 활동에 따라서 실적도 주가도 좀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가장 여의도에서 이제 큰 관심거리였던 아이들, 큐브엔터의 아이들이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브처럼 뭔가 이벤트, 소속 아이돌의 재계약이라든지 월드 투어라든지 신보 발매 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매매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엔터사 얘기는 쭉 거의 얘기를 했고요. 콘텐츠 얘기도 뒷부분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나오는 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12월 26일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최근에 뭐 정년이 이런 드라마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콘텐츠들 흐름은 어때요? 뭐 전반적인 흥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떤가요? 콘텐츠도 사실 뭐 썩 좋진 않았어요. 올해 흐름이. 여기도 이제 가장 엔터에서 앨범이라고 하는 게 고마진의 매출이었다면 콘텐츠, 특히 제작사에서는 편성, 광고가 부진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붙었거든요.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콘텐츠에서 중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작을 동시방영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콘텐츠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은 올해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PQC 단에서 다 개선이 나옵니다.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넷플릭스랑 제재 계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작품당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목 드라마, 아마 신경을 안 쓰셨으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2023년 5월부로 TVN 채널에서 수목 드라마를 안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안 붙어서 그렇거든요. 광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재개가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최소 5편, 6편 정도의 이제 편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또 생기고요. 최근에 또 이제 배우들 몸값이 참 비싸지고 있습니다. 제작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작업계 자체에서는 이제 제작비 자체를 좀 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인 배우를 기용한다든지
혹은 너무 이제 배우 몸값이 비싸다 하면 에피소드 회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작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오징어 게임 모멘텀과 중국 시장 기대감과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제작사도 너무너무 지금 좋은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엔터나 콘텐츠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문화에 대한 소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에 대한 기대감, 연말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커버하시는 쪽에서 조금 관심 가질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울 때 연말 연초는 미디어와 엔터에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다. 특히 미디어에 관심 가질 시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저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디어 엔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이 오르긴 했고 이제 밸류가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디어 엔터 특히나 밸류 측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엔터가 조금 더 미디어보다는 조금 접근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쪽에 좀 더 기대를 거신다면 제작사, 특히 중소 제작사들까지 같이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미디어 엔터냐, 엔터 미디어냐 순서잖아요. 근데 순서로 보면 어쨌든 미디어 엔터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순서는 엔터 미디어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뭐 카지나 쪽도 이제 커버를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쪽은 그렇게 뭐 크게 좀 방점을 두진 않으시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게 그쵸. 카지노는 참 업황이 어찌됐건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발표한다고 하면서 살짝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은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당 소비하는 그 인당 드랍액 자체가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에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당 중심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강원랜드 배당 수익률은 한 5, 6% 정도 되거든요. 또 배당의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원랜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카지노는 괜찮지 않나. 네. 뭐 여러 시장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뭐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조금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볼 수 있는 섹터였습니다. 미디어 엔터.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엔터 미디어 얘기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